글로벌 스포츠 베팅 시장은 2022년 기준 100조가 넘을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문적인 스포츠 베터들은 막대한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운과 직감이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 베팅이라는 경기장의 선수는 전문 도박꾼들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 경험으로 무장한 기존의 금융투자 회사들도 상금을 노리고 침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스포츠 경기 예측의 시작과 베팅의 세계로 들어온 퀀트들, 그리고 스포츠 베팅 트레이딩과 차익 거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베팅 뒤에 숨겨진 알고리즘 전쟁,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통계를 이용해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경마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베팅 조직들은 말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였고, 경마왕 빌 벤터는 실제로 1조 원이라는 돈을 벌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축구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각 팀의 특성을 평가해 어떤 팀이 시즌 우승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특정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몇몇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각각의 경기는 거의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결정되므로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라스베가스 컴퓨터 그룹이 통계를 이용해 스포츠 베팅을 정복함으로써 경기 예측을 위한 수많은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스튜어트 콜스는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극치 이론으로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심각하면서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같은 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마크 딕스는 콜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우리 축구 결과도 한번 예측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시작된 콜스와 딕슨의 프로젝트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축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1997년 응용통계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베팅 시장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요. 축구 베팅은 경마나 타 스포츠 베팅보다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배당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 결과를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과 비교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베팅의 종류도 많죠. 영국에서는 축구 베팅이 대중화되어 전반전 종료 점수에서부터 코너킥의 수까지 베팅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각 팀의 실력을 측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팀들의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점수의 총합을 더하는 시스템이었죠. 예를 들어 이긴 팀에 3점, 비긴 팀에 1점, 패한 팀에 0점을 부여하고 이를 더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를 기준으로 한 예측 결과는 그다지 정확하지 못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파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발표하는 순위를 이용해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베팅 업체들이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하니까요. 두 사람은 팀의 실력을 두 가지 요소, 즉 공격과 수비로 나누었으며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총 92개 팀으로 구성된 영국 상위 4개 리그의 몇 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해 총 185개 요인을 추정하였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토대로 1995, 1996 시즌에 있었던 경기들을 예측하자 놀랍게도 실제 결과와 잘 들어맞았습니다. 축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두 명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콜스는 런던에서 스포츠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스마트 오즈에 합류했습니다. 딕스는 스포츠 경기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 에이터스 스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들의 논문은 축구 결과 예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당 논문을 토대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실제 경기의 여러 특이점들에 맞춰 모델은 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살펴본 스타 리자드처럼 스포츠 베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룹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통계 모형과 알고리즘을 경기 예측에 사용하는 것은 전문 베팅 그룹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 즉 베팅 업체들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라스베가스 스포츠 베팅은 경기가 시작되면 베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켄터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경기 중 실시간 베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유명 카지노에 있는 스포츠 구역에는 켄터가 운영하는 대형 화면과 베팅 기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스포츠가 중계되는 가운데 각 경기의 배당률이 나타나죠. 또한 경기 흐름에 따라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켄터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배당률을 조정할까요? 바로 마이다스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능합니다. 경기 중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은 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배당률이 업데이트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야구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홈런을 친다면 팀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바뀝니다.
알고리즘은 이를 반영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고 베터들은 바뀐 배당률을 토대로 다시 베팅을 하게 되죠. 이는 마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캔터 게이밍의 모회사가 증권사라는 사실과 배당률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금융업계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캔터 게이밍의 모회사는 미국의 증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입니다. 또한 캔터의 알고리즘을 만든 앤드류 게루드는 원래 투자은행에서 증권 트레이더로 일했습니다. 그는 금융파생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모델을 만들던 퀀트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것과 같이 스포츠 경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베팅의 가격인 배당률이 바뀌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 그는 경기와 배당률 예측으로 커리어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캔터 게이밍은 기존의 라스베가스 베팅 업체들을 인수하여 경기에 관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고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던 퀀트들을 불러들여 이제 주가가 아닌 배당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베팅 시스템은 북메이커가 배당률을 공시하면 참가자들이 이에 따라 베팅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경기 결과를 잘 예측해도 북메이커가 매력적인 배당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베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낮았죠. 그러나 2000년에 생겨난 베팅 사이트 배트페어는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들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하게 갬블러들끼리 베팅을 제안하거나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대 다의 베팅 시장이 다대 다의 형태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베팅의 역사를 바꾼 베팅페어의 설립자 앤드류 블랙은 윈블던의 킹스 칼리지 스쿨에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뛰어났습니다. 이후 엑서터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보다는 도박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박꾼으로서 점점 더 성공하였으며 결국 전업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풀타임 도박꾼이라는 위험한 직업으로는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깨닫은 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도박을 하고 있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베팅 업체와 내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내기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그는 JP 모건에서 트레이더를 하던 친구인 에드워드 레이에게 이 아이디어를 보여주었고 이렇게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베팅 거래소 배트페어는 탄생하였습니다. 배트페어는 증권거래소와 비슷하게 서로 간의 베팅 거래가 가능했으며 한 명이 큰 금액으로 베팅을 하고자 하면 반대편 포지션은 여러 개의 소액 베팅으로 쪼개어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베팅페어가 만들어낸 도박의 혁명은 수많은 전업 도박꾼 외에도 기존 금융회사들이 베팅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죠.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들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베팅이 대중화되고 배트페어와 같은 거래소의 등장으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그들은 스포츠 베팅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스포츠 베팅 헤지 펀드로는 2010년 브랜던 푸츠가 설립한 프리옴하 캐피털이 있습니다. 이들은 라스베가스의 전설인 컴퓨터 그룹이 사용했던 전략을 업그레이드하여 스포츠 경기 예측 모델을 통해 배당률을 계산하고 배트페어와 같은 베팅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실제 배당률과 비교합니다. 그 후 저평가 혹은 고평가된 배당률이 있으면 베팅을 하여 돈을 법니다. 이는 마치 주식이나 채권의 적정 가격을 구하고 트레이딩을 통해 돈을 버는 트레이더와 똑같습니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은 인플레이 분석입니다. 스포츠 베팅에서 인플레이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베팅하는 것을 뜻하며 인플레이 분석이란 실시간으로 경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배당률은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 이는 대혼돈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특이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접하게 되면 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망할 확률보다 욕조 안에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조보다는 테러리스트를 더욱 걱정합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사망할 확률이 비행기를 타다가 사망할 확률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디어에 보도된 비행기 사고만 기억하고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편향은 스포츠 베팅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경기 중 특정 팀이 골을 넣거나 레드카드를 받으면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이에 따라 배당률은 크게 움직입니다. 이를 잘만 이용한다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즉 내가 베팅한 팀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손실이 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베팅 거래소에서는 베팅을 걸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누군가 한국에 대해 배당률을 5로 게시했고 여러분이 한국에 10파운드를 걸 경우 한국이 이긴다면 여러분은 5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한국이 진다면 베팅한 금액 10파운드는 잃게 되겠죠. 그러나 경기 중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전 공격수가 퇴장을 당한 것이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배당률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사람들은 퇴장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합니다. 사람들은 객관적 확률보다 더욱 높게 한국의 승률을 점치고 배당률은 2까지 떨어집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국을 응원하면서 50파운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경기가 뒤집혀 한국이 진다면 10파운드를 잃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문 트레이더들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챙겨갑니다. 곧바로 반대편 포지션, 즉 일본이 이기는데 베팅을 겁니다. 이 경우 한국이 이긴다면 20파운드를 잃게 되지만 한국이 패해도 10파운드를 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베팅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승리하는데 하나는 한국이 패배하는데 말이죠. 만약 한국이 이긴다면 50파운드를 벌고 20파운드를 잃으니 결과적으로 30파운드를 법니다. 한국이 패배해도 합계는 0파운드가 됩니다. 즉 한국이 패배해도 손실은 없으면서 한국이 이긴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베팅이 완성됩니다. 이는 마치 주식을 매수한 후 공매도를 통해 해지를 하여 수익은 내면서 손실은 제한하는 주식 트레이더들의 매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포츠 베팅에 진출한 금융업자들은 더욱 확실한 수익을 원하였고 그들이 가진 최고의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차익거래 말이죠. 차익거래란 같은 상품이나 자산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때 그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애플 주식이 미국에서는 100달러에 영국에서는 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100달러의 주식을 산 후 바로 영국에서 105달러에 팔면 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도 이러한 차익거래의 한 형태이며 차익거래 전략은 금융시장에서 수십 년간 트레이더에게 사랑받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은 스포츠 베팅 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여러 개의 베팅 업체 혹은 베트페어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베팅에서 기회를 발견하여 이루어집니다. 해외의 경우 수많은 베팅 업체가 있으며 각각의 업체가 발표하는 배당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베팅을 잘 조합한다면 누가 이기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라파엘 나달과 노박 조코비치의 테니스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베팅 업체는 나달에 대한 배당률을 2.1로 제시하지만 B 베팅 업체는 조코비치에 대한 배당률을 2.1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선수에게 각각 100달러씩 걸면 어떨까요? 100달러를 두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2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210달러의 상금을 받으므로 결과적으로 10달러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2008년 에선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정말로 이러한 베팅이 가능한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축구 경기 12,420경기에 대한 베팅 업체의 배당률에서 63번의 차익거래 기회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취리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베팅 업체가 아닌 베트페어와 같은 베팅 거래소에서도 차익거래의 기회가 있는지 연구하였으며 이곳에서는 더욱 많은 기회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거래 중 25%에 가까운 경기에서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발견되었으며 경기당 평균 수익률은 약 1에서 2%나 되었습니다. 차익거래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발생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 인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클릭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융투자 회사들에게 이는 너무나 쉬운 게임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주식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퀀트들을 뽑아 똑같은 매매 방식으로 주식이 아닌 스포츠 베팅을 트레이딩하도록 훈련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초고속 컴퓨터와 광 케이블 그리고 엄청난 군비 경쟁을 통해 기회가 발생할 경우 1초가 아닌 몇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로 주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웹사이트나 휴대폰을 통해 베팅하는 것이 아닌 API를 이용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베팅을 합니다. 한 번에 수백 개의 경기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월드컵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첫 경기를 치르는 날 이루어진 440만 건의 베팅 중 20개를 제외한 모든 베팅이 단 1초 내에 성사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권의 퀀트들과 트레이더들은 주식시장에서 다져진 내공을 기반으로 스포츠 베팅 시장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박은 더 이상 운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는 점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